그냥 별 볼 일 없는 소리는 별 볼 일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 PPT 준비하는 것 때문에요. 그 지금 앞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조금 있다고요. 2인 구조 이사회에 대해서 지금 8월 26일 날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17일 날 다시 이제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돼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KBS 이사 4명이 남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고 통상 한 2, 3주 걸리는데 이번 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용이 되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박장범 사장 후보의 이 과정도 이제 정지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어요. 네. 인지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인용이 네. 되면 예.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박민 사장이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권태선 이사장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MBC 박문진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상 의원이 질문했는데 2016년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서 KBS가 제대로 한 차례 보도도 안 했고 마지못해서 이제 보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가 공정한 보도가 안 돼서 2017년도에 상당한 파업이 있었고 그 파업의 여파로 고대영 사장이 절차를 밟아서 해임이 됐는데 여튼 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국민도 있지만 대통령이 그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불법적인 선거운동 사무소를 운영했다라는 제보도 있고 그 현장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500만 원에 상당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KTV를 동원해서 떠난 청와대에서 공연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텔레비전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여러 종류의 발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의 소추의 대상이 아닌 이상에는 사법적인 뭐 면제 기간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텔레비전 아까 수신료를 얼마 거뒀다고 하셨습니까? 올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올해 예상액은 6,300억 정도 되는데 아니, 그 10월까지 네, 얘기하셔야죠. 10월까지 한 5,5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한 얼마 정도 적자가 됩니까? 2023년, 그러니까 분리 통합 징수가 됐을 때에 비교해서 얼마나 적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수신료만요? 네. 그러면 한 1,000억 이상. 예, 그러면은 아까 조금 많이 걷어졌다라고 얘기한 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7천억 기준으로 한 거고 박민 사장은 4,300억 기준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거쳐졌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6,300억 얘기하셨던 네, 걸 연초에 아주 기억하는데요. 낮게 잡았더라고요. 예. 그 박민 사장이 얼마나 KBS 경영을 엉터리로 했는지가 대표적 사례가 그겁니다. 4,300억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는데 조금 더 거쳐지니까 잘 된 것처럼 부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그다음에 프랑스 아까 그 수신료 얘기를 했는데 세금으로 걷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도. 2025년도에 부가가치세를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아서 아직 그거 적용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박민 사장이 지난 2023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있던 날 5월 30일입니다. 뭐 한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니, 전임 사장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좀 제대로 알아서 극복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5월 30일 날 박민 사장이 제주도에 가서 지방총국 사장하고 술 퍼먹었습니다. 분리징수가 됐을 경우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만약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행위 안 했겠죠. KBS 출신들은 적어도. 그래서 박민 사장이 뭐 어처구니 없는 이 발언도 있겠지만 그래서 KBS 사장이 내부에서 되는 것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지금 박장범 후보가 제가 조금 전에 그 2024년도 27대 사장 그 이사회에서 나온 규칙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요. 띄워보시죠. 저는 정지시켜달란 말을 안 하니까 5초가 지나갔는데요. 5초 더 드릴게요. 뭐지? 왜 이렇게 못 찾죠? 우리 비서관님은? 규칙 못 찾았습니까? 규칙 사망사항에 보면 가지고 계시죠? 사망사항에 보면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용산의 지침과 7대 0이라는 아주 일사불란한 게 있었고 10월 23일 왜냐하면 10월 14일까지 박민 사장은 경영계획서 관련해가지고 저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에 조력이 있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 됐다. 법적 위반이 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네. 10월 22일 날 박민 사장이 포금을 하고 10월 23일 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으로 됐고 그리고 어저께 논란이 됐던 4명이 있던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장범 사장 후보는 또 지위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2인 구조가 위법하다는 그 판단과 하울러 용산의 지시에 따라서 이사회가 운영이 됐고 그래서 박장범 후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습니다. 박정현 본부장님 나와주시죠. 박상현 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 어저께 논란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측근 아닙니까? 그 어저께 와서 말씀했던 그분이 이영일 노사주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 KBS 방송국에서 특정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의 사장 시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올해 또 예상. 작년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KBS에서 시상식을 할 때 네. 그때 그분이 대관 문서 기한을 하셨던 분입니다. 분이고 올해도 하게 돼 있고 12월 달에. 올해는 뭐 다른 방향으로 문서가 기한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면 나름대로 영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발언했다 그러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사장 면접 이후에 이어진 술자리 뭐 저녁 자리에서 이영일 노사주관이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저도 뭐 전해 들었고 저는 그날 오후에 세 번째 김성진 후보가 면접을 볼 때 저는 노사주관을 만나서 물어봤었습니다. 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라고 하니까는 노사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좀 박민 사장이 안 될 거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고요. 더 한 거는 그날 아침에 모 본부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박민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분 더 드릴게요. 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장 공모 지원자를 평가해야 되고 사장 임명 제청 관계자와 사장 공모 지원자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응모 자격에 KBS 공적 책임에 대한 확실한 실천 의지와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KBS 혁신을 이끌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 경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공영방송 사장에 걸맞는 도덕성과 윤리식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응모 자격을 가지고 심사 기준이 뭐냐면 공영방송 KBS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및 시청자 신뢰성 강화해야 된다가 1번이에요. 근데 파우치 박 앵커
는 기본적으로 공공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8기부터 50기까지 그 그동안 방송을 해왔던 것 자체가 왜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부적격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다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50기면은 작년 1월 1일 입사입니다. 예. 2년 차입니다. 예. 예, 저는 간단하게 정재준 기자와 박상현 본부장